일본으로 가고 난 후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여기 토트넘 구단의 마케팅팀이 아시아 투어를 위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라예요. 영국 출신이고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죠. 대학 시절부터 마케팅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스포츠 회사에 들어가 경력을 쌓았죠. 제 꿈은 항상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특히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 일하고 싶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토트넘 핫스퍼에 스카우트 됐어요.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토트넘에 첫 출근했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요. 경기장을 둘러보면서 내가 정말 여기서 일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마케팅팀에 합류해서 바로 새 시즌 티켓 판매 캠페인을 맡았어요. 구단의 역사와 현재를 잘 보여주는 캠페인을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다행히 그 캠페인이 대성공이었어요. 티켓 판매량이 15%나 늘어났죠. 그 덕분에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됐어요. 새로운 모바일 앱을 만들고 소셜미디어 전략도 새롭게 짰죠. 선수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 시리즈가 특히 인기 있었어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토트넘 지역 학교들과 연계해서 축구 교실을 열었죠. 단순히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팀워크와 리더십도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선수들이 직접 와서 아이들과 교류하는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저희는 이번에도 해외 팬들을 위한 글로벌 프리시즌 마케팅을 준비했어요. 특히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고향인 한국으로 재방문 프로젝트를 계획했죠. 한국을 준비하는 건 정말 설레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바로 일본 주최 측에서 제발 일본에도 와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유는 바로 일본에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인기 때문이에요. 일본 측에서 제안한 조건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손흥민 선수가 참여할 경우 2천만 파운드를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금액이에요. 단 한 경기로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리는 구단은 전 세계에 몇 안 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500만 파운드만 지급한대요. 이건 손흥민 선수의 상업적 가치를 토트넘 전체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 저희는 긴 고민 끝에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아시아 투어를 계획하게 됐어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죠. 양국의 제안을 비교하고 팀의 일정, 선수들의 컨디션, 재정적인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했거든요. 결국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어요. 선수들에게 이 계획을 알렸을 때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방문 소식에 선수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처음에는 일본 방문 계획만 있었을 때 선수들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반응의 이유를 물어보니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즐기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물론 손흥민 선수의 영향도 컸어요. 팀의 주장이자 핵심 선수인 손흥민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점이 모두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나 봐요. 선수들은 손흥민을 통해 들었던 한국의 이야기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들떠 있었죠. 특히 루마니아의 국가대표 수비수인 드라구신 선수의 열정이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드라구신은 유로 2024 대회를 마치고 휴가를 다녀온 후에 아시아 투어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국가대표로 큰 대회를 치르고 난 후라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일본 투어는 건너뛰고 한국 투어에만 참여하기 위해 따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방문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이런 선수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구단의 글로벌화가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선수들의 문화적 관심사가 이렇게 다양해졌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는 우리 마케팅 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의 이런 관심사를 활용해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됐어요. 우선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일본에서도 대단하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가 한국인이니 한국에서의 반응이 더 뜨거울 거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투어의 클라이맥스를 한국 방문으로 장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예상은 완전 어긋났죠. 일본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가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많은 일본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고 그들 모두가 소니 라고 연호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사실 우리 마케팅팀에서는 이번 아시아 투어를 준비하면서 일본 측의 열의에 좀 놀랐어요. 다른 유명 클럽들을 제치고 우리 토트넘을 꼭 초청하고 싶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본 주최 측에서 우리 클럽에 1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1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번 투어로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클럽 유니폼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판매된다고 해요. 심지어 중국과 한국의 국가대표 경기에서 중국 관중석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온 팬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측에서 특히 주목하는 건 손흥민 선수가 여성 팬들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최근 여성 축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성 팬들의 참여가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여성 축구 팬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난 월드컵 예선 때 태국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온 태국 여성 팬의 비율이 무려 45%나 됐다고 해요. 남자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는 전례 없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우리 클럽 전체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토트넘이 트로피도 없고 챔피언스 리그 출전도 불안정한데 여전히 B클럽으로 인정받는 건 거의 전적으로 손흥민 선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팬들이 우리 선수단을 태운 버스를 따라다니고 심지어 비행기의 이동 경로까지 추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단순히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 축구계가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이에요. 그들도 수년간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를 키우려 했지만 아직 손흥민 선수의 수준에 도달하는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토트넘, 특히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프리시즌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놀라울 정도였어요. 일단 경기장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국립경기장에 54,000명이 넘는 관중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 다른 팀들과 비교해봐야 해요. 예를 들어 일본 대표 선수 미토마 선수가 뛰는 브라이튼이 같은 경기장에서 경기했을 때는 25,000명 정도밖에 안 모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2배나 더 많은 관중을 모은 거죠. 그리고 티켓 가격도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경기 티켓이 다른 팀들보다 훨씬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팔렸더라고요. 가장 비싼 좌석은 58,000엔,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데도 말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일본 팬들이 얼마나 우리 팀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일본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 얘기뿐이었어요. 기사 사진도 다 손흥민 선수고 골 넣은 장면만 계속 보도하고 심지어 일본 팀을 이겼는데도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일본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재미있는 건 이런 반응이 단순히 아시아 선수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팬들이 정말 까다롭다고 유명하거든요. 그냥 자국 선수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 있고 스타성 있는 선수만 인정한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인정받았다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놀라운 성공을 뒤로하고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일본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반응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고향인 한국에서는 어떨지 정말 기대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들떠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선수들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부터 선수들의 이야기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모두가 한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경기 이야기보다는 한국에서 뭘 할지, 뭘 먹을지에 대한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선수들이 이미 한국에서 먹을 음식 리스트를 작성해 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국 음식 추천 영상을 봤나 봐요. 삼겹살, 비빔밥, 치맥치킨과 맥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선수는 한국어로 맛있다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연습하고 있었어요. 쇼핑 리스트도 만만치 않았어요. K-뷰티 제품부터 한국의 길거리 패션 아이템까지 정말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많이 얘기해줬나 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프리시즌 투어 이상의 의미가 있겠다는 거였어요.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 같았고 구단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엄청난 환영 인파를 만났어요. 일본에서도 대단했지만 한국에서는 그 몇 배는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이 모든 걸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한국 방문이 우리 구단 역사에 남을 만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선수들의 이런 열정과 기대, 그리고 한국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만나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할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가 서서히 인천공항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의 애국심과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죠. 다른 선수들도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란 것 같아요. 특히 새로 영입된 루카스 베리발 선수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2층까지 가득 찬 팬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우리를 맞이하는 한국 팬들의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영 방식이 너무나 따뜻하고 정중했거든요. 웰컴 투 코리어라고 쓰인 큰 현수막부터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았어요. 선수들 얼굴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팬들이 우리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어요. 심지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이름까지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 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또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팬들이 준비한 선물들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국 전통 물건들로 가득한 웰컴 키트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부채, 한과, 심지어 선수들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책갈피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선수들 모두가 감동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겸손함과 팬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특별해요. 모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 선수들도 이런 환영에 정말 감동받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장난기 많은 선수들도 이날만큼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이런 환영을 받고 나니 우리가 단순히 축구 경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문화교류의 주역이 된 거죠. 선수들도 이걸 느낀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에 탑승하는 동안에도 팬들의 환영은 계속됐어요. 길가에 줄지어 선 팬들, 손을 흔들며 환영하는 시민들. 마치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로비에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전통춤 공연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이름과 얼굴이 그려진 떡 케이크까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였어요. 이런 환대를 받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경기 몇 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선수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한국 팬들의 열정과 환대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이렇게 환영받으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완전히 푹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프리시즌 투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특별한 문화체험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회식 장소로 간 곳이 선수들의 예상과 많이 달랐거든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선수들 표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평범한 삼겹살집을 보고 다들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특히 2년 전 방한했을 때 한우를 먹어본 선수들은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히샬리송은 2년 전 먹었던 꽃등심 맛을 잊지 못해 한우 파티를 기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실망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파페 사르 선수는 젓가락 대신 손으로 고기를 집어먹기 시작했고 브레넌 존스는 계속 엄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히샬리송은 아예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가져오기까지 했어요. 선수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영국 팬들도 한국 음식의 원조는 따라갈 수 없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모두가 입을 모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파페 선수가 두 손으로 갈비를 들고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브랜든 존스는 엄지를 척 들어올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마치 레스토랑 주방장이 된 것처럼 동료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우리 팀이 식당에서 나올 때 한 남성 팬이 손흥민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선수들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치 우리도 손흥민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손흥민 선수가 우리 팀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젊은 선수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제이미 돌리와 윌 랭크셔 같은 유망주들이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특히 윌 랭크셔는 K리그 올스타전에서 골을 넣고 나서 6만 3천 명의 관중 앞에서 골을 넣은 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그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정말 특별했던 건 뉴진스와의 만남이었어요. 선수들 모두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사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브라질 출신의 히샬리송은 와, 손흥민이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장면을 본 영국 팬들도 SNS에서 한국에서 손흥민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존슨이나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한국 팬들과 사진을 찍을 때 보여준 환한 미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팬은 존슨의 이런 밝은 미소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죠. 이번 한국 방문으로 우리 팀의 분위기가 더욱 좋아진 것 같아요. 선수들이 함께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팀워크도 더 돈독해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이렇게 빨리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 오길 잘했다 느꼈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SNS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퍼지면서 토트넘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우리 구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있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나라에서 동료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우리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의 영향력이 단순히 축구 실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회식 후 밤거리를 걸었던 경험도 선수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특히 히샬리송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브라질에서는 밤에 외출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도 이에 동의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서울의 밤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고요. 저희는 처음에 선수들의 안전 문제가 정말 걱정됐어요. 영국에서는 극성 팬들 때문에 종종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했죠. 특히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 더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팬들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그 열정이 결코 선수들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선수들은 한국의 안전함에 감탄했어요. 이런 경험은 선수들에게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축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질서의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밤거리를 혼자 걸어봤거든요. 그때 느낀 안전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런던이나 리버풀 같은 대도시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 여성이라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제가 느낀 건 두려움이 아니라 신선한 활기였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생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혼자 걷고 있어도 전혀 위협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안전한 환경이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몇몇 선수들은 한국에서의 숙면 덕분에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안전함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요. 선수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선수들에게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축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회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출국하는 날은 선수들 모두 한국에 더 있으면 안 되냐고 할 정도였는데요. 출국하는 모습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양손 가득 한국 기념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효자손과 죽부인 같은 한국의 전통 물건들이에요. 메디슨이 죽부인을 안고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웃음이 났어요. 우리 선수들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푹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히샬리송의 쌀과자 사랑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쌀과자를 잔뜩 사가는 모습을 보니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덕분에 영국에서도 한국 쌀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추천한 고깃집 투어도 선수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처음엔 지저분한 곳 같아 손흥민 선수에게 화가 났는데 먹고 나서 이건 환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진 선수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SNL 코리아 출연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선수들 등에 한글로 이름이 쓰여 있는 걸 보고 해외 팬들도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선수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입국 당시 팬들이 건네준 휴대용 선풍기도 큰 화제가 됐더라고요. 작지만 시원한 이 선풍기가 무더위에 지친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선수들이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즐겼다는 게 느껴져요. 이런 경험들이 팀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BBC 앵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완벽한 일주일을 보냈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이번 경험을 통해 선수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SNS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퍼지면서 토트넘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 구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있죠. 우리의 아시아 투어가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계속되고 있어요. 영국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토트넘의 한국과 일본 투어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영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SNS에 올린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삼겹살을 즐기는 모습, 한강에서 라면 먹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물건들을 사용하는 모습 등이 젊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특히 히샬리송이 들고 온 쌀과자가 대유행이라고 해요. 런던의 한국 식품점들에 쌀과자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팀원들에게 소개한 한국의 밤문화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안전하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 문화가 영국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아요. 일부 팬들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단 공식 SNS 계정의 팔로워 수도 크게 늘었어요. 특히 아시아권 팔로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우리 팀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아시아 투어가 끝났는데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왜 토트넘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대요. 특히 태국의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태국 축구협회 회장이 손흥민 효과로 2천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사실 우린 한국, 일본 투어 전에 동남아 기업들이 먼저 여름 이벤트를 위해 우리 팀과 접촉했었거든요. 그때는 날씨와 이동거리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과 일본이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제안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죠. 이런 반응을 보면 우리 팀이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돼요. 10년 전만 해도 해외 초청을 받지 못해 국내 하브리그 팀과 연습 경기를 했던 우리 팀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팀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게 손흥민 선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요. 호주에서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축구가 크리켓이나 럭비에 밀리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이 성공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통해 구단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우리 팀을 원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모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인기를 팀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앞으로 우리 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한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넓은 아시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모든 관심이 우리 팀과 선수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관심이 실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서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관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아시아 투어가 단순히 프리시즌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가 계속되어 토트넘이 진정한 글로벌 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공적인 투어 덕분에 새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되네요. 선수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팬들의 관심도 뜨거워졌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에너지를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일뿐이겠죠?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들이 선수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남겨주신 한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영국에서 전해온 로라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특별한 기억을 갖게 되셔서 한국 국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 같아 더욱 인상적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